안녕하세요, 옵트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세 사기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인천의 어떤 단지는 한 집 빼고 전부 다 경매로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 오른쪽 건물 같은 경우는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여기서 한 가구 빼고 전부 다 경매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문구가 걸려 있는데, 자, 지금 인천뿐만 아니라 동탄에서도 250채 사기가 당했다라고 뉴스가 터졌고,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43채도 있고 전세 사기 관련해서 뉴스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전세 사기 뉴스 기사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자,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는 어땠냐면 전세가가 거의 최고치였습니다. 당연히 집값도 전부 다 최고치였죠. 그렇다 보니까 2년 전에 지금과 같이 100채, 200채, 아니면 50채, 60채 이렇게 맞춰놓은 분들이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집값도 거의 반토막이 났고 전세 가격도 거의 반토막이 났겠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역전세 당한 이 금액을 돌려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전세 사기가 터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가격이 계속 높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을 제정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 건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 전세 사기 피해자한테 전세 주택을 낙찰받거나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라고 했는데, 자, 실제로 발표된 원문을 한번 보시면 현 정부 출범 직후에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전세 사기의 임대인으로 구속된 사람이 몇 명이냐면 20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의심 거래가 총 14,000건이고 그 중에 2,188명을 검거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209명을 구속했다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 엮인 건물이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새로운 전세 사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자, 이게 왜 낮아졌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전세 가격이 바닥이죠. 그다음 집값도 많이 내려왔다 보니까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2년 뒤에 지금보다 전세가가 더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2년 뒤에 또다시 전세 사기라고 계속해서 말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가보다 더 떨어지면 그때 가서 돌려줄 전세금이 또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거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과거 체결된 전세 사기 계약 만료 도래로 당분간 피해 지속이 우려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2년 전에 전세 계약을 했던 분들은 지금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전세 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세 사기 당한 사람을 과연 어떻게 분류할 거냐라고 해서 조건을 봤더니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조건이 많긴 한데 이게 조건을 달 수밖에 없는 게, 이걸 조건을 안다면 현재 경매로 나오는 모든 물건을 전세 사기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이 많기는 한데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어야 되는 거죠. 즉 본인의 의무를 다한 사람한테 이러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즉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으신 분이면 되고, 그 다음 현재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면적이랑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과연 얼마로 결정될지는 지켜봐야겠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인데, 자, 이 경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만약 전세 사기 의도가 없다라고 판단될 경우 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참 이게 애매한 거죠. 그다음 다섯 번째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인데, 자, 이거는 그러면 나 혼자만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기준도 조금 애매하고, 6번 같은 경우는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4번, 5번의 기준이 애매하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 대상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내가 전세상에 당했다고 정부에서 알아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은 꼭 먼저 신청을 하셔야 되고,
신청을 하게 되면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이거를 판단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과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임차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계속 거주를 희망시에 공공이 매입하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세 번째로는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의 긴급 자금 복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낙찰 지원이죠. 자, 우선 매수 권한을 준다 그러고 우대 조건 등 낙찰 자금 대출 지원, 그다음 취득세도 면제해주고 재산세도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그다음 경매랑 공매 유예할 수 있고 정지 이행력을 높여준다라고 하는데, 자, 현재 법으로서는 경매 유예나 정지 같은 경우는 경매 신청자만 가능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근저당을 이용해서 임의 경매를 신청했을 경우는 은행이 정지하고 유예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고 정부도 따로 요청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 가지 혜택이 있고, 그 다음 사실상 두 번째가 가장 큰 혜택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내가 전세 사기를 당해도 경매 진행할 때 똑같이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는 경매에 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질 동안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만약 최고 낙찰가액이 누가 낙찰이 됐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동일한 금액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매수권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편하게 기다리다가 그냥 최고가에 낙찰될 때 그 가격이 내가 괜찮다라고 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상당히 좋은 권리인데, 어쨌든 이런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준다라고 하고, 근데 결론적으로 어쨌든 내가 이 집을 낙찰받게 되면 이 집값이 내가 들어간 전세금보다 올라가지 않는 한 내 전세금은 온전히 되찾을 수 없는 게 사실인 거죠. 다음 세 번째도 보면 이것도 강력한 혜택입니다. 뭐냐면, 자, 현재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 임차인은 사실상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 시에도 배당 손실이 큰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한 100채 정도 있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100채에 대해서 100억 정도 종부세를 미납했다라고 했을 때, 먼저 첫 번째 집이 경매로 나와도 여기에 딸릴 세금이 100억이 되고, 두 번째로 경매로 나와도 첫 번째 경매에서 납입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99억이라고 치면 99억이 달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없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임대인의 전체 세금 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적어놨듯이 세금이 100억 체납되고 주택이 1000채 있을 때 안분을 하면 한 채당 1000만 원이죠. 그래서 한 채당 1000만 원씩만 징수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피해보는 금액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상당히 좋은 혜택을 준 거고, 그 다음 경공매 낙찰 시 금융이랑 세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주택기금 구입 자금을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랑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준다 그러고 거치 기간도 3년까지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도 금리를 인하해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LTV랑 DSR 등 대출 규제도 완화해준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또 세제 지원으로는 취득세 면제,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감면 등 여러가지 혜택들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혜택들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임차인한테 지금 집을 낙찰 받으라라는 의도가 조금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내가 낙찰 받기는 싫다, 그냥 거주만 희망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공이 매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LH나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라고 하고, 그다음 소득이랑 자산 관계없이 입주 자격을 준다라고 하네요. 일단 만약 매입을 못할 경우에 근처 공공임대 입주 자격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세 내용을 한번 보면, 아까 전에 피해 임차인한테 우선 매수권을 줬었죠. 근데 이거를 LH한테 양도를 하고 지금 집을 경매로 낙찰받는 구조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나의 피해 금액이 확정이 된다는 소리예요. 즉 예를 들어서 내 전세금이 1.5억이고 그 다음 낙찰이 1.3억에 받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돌려받지 못한 이 2천만 원은 사실상 확정된 손실 금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LH가 매입한 그 집에 이제 소득이나 자산 요건 고려 없이 입주 자격을 부여해 준다라고 하네요.
임대료 같은 경우는 시세 대비해서 30에서 50%, 거주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생활이 어려우면 생계 지원까지 해준다라고 합니다. 3% 금리의 신용대출도 지원해준다라고 하는데, 긴급 복지 요건 충족 시에 지원 종류에 따라서 생계비 월 62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그 다음 주거비 월 40만원 등의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네요. 대상 요건은 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이나 금융재산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혜택을 받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조건이 현재로서는 너무나 낮기 때문이죠. 월 소득 156만원이면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으로 신용대출 지원인데, 신용대출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또 지원해준다라고 하고, 최대 1200만원에 3%까지 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경매랑 공매가 끝났더라도 경공매 특례외 혜택을 지원해준다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낙찰 받으신 분들한테 똑같이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 그다음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 지원, 그다음 긴급 복지나 신용 대출까지 다 해준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에 경매랑 공매가 종료되고 피해자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 그다음 금융 지원이랑 긴급 복지나 신용 대출까지 전부 다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면 사실상 전세 사기 당한 임차인 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낙찰을 받으세요라는 의미가 조금 더 깔려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근데 어쨌든 현재 정부에서 특별법을 즉시 발의하고 우선 2년 동안은 지금 이런 혜택을 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이 마음은 많이 아프시겠지만 지금 여기 2년 안에는 아까 보신 그런 두 가지 선택지 안에서 선택은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집을 내가 낙찰을 받든가, 아니면 두 번째로는 LH한테 위임을 해서 그 집에서 싸게 임대로 살든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본다면, 첫 번째는 이 집의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 여기 집의 가격이 오른다면 내가 손해본 전세금을 나중에는 되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 본인이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고 지금 집도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신다면 이 두 번째 선택인 LH가 매입을 하고 거기서 오랫동안 임대를 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자 상황에 맞춰서 지금 발표한 법안들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세 사기 당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출시한 제 책에서는 이런 전세 사기, 그다음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등을 상황마다 자세하게 기입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